안녕하세요, 이민아입니다. 여러분들은 장생포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모두들 고래를 떠올리실 텐데요. 장생포는 고래도 유명하지만 군사적 기지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군항으로서의 장생포, 어떤 이야기가 숨겨 있을지 궁금하시죠? 그 현장 속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 최대 고래잡이 전진기지였던 울산 장생포. 이곳엔 무궁무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바다 냄새 진짜 좋네요. 이 바다 중에서 특히 이 장생포가 참 좋은 게요. 이 배들이 진짜 많잖아요. 그리고 당시 막 그 고래도 많았다고 하니까 왠지 더 신비해 보이고 막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은 어떠세요? 그렇죠. 지금 이 장생포 항의 특징이 뭐냐? 조수 간만의 차이가 없어. 없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서해는 8m, 9m 되잖아. 여기는 거의 막 10cm, 15cm도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 항구로도 깊이는 또 12, 13m 되거든. 굉장히 깊어. 여기에 큰 배가 군함도 저기 있잖아. 들어온다고. 있잖아. 저런 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여기입니다. 굉장히 깊거든요. 아니, 군함이 여길 들어왔다고요? 예, 그럼요. 예, 군함 해경선 같은 것도 들어오고 이래 우리 그 석유 운반선, 운반선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 안에서 이제 석유를 뽑아가지고 그 바다가 다시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 항구가 바로 이 장생포 항구입니다. 아직도 크고 작은 배들이 지나들고 있는데요. 지금을 보면 명성이 자자했던 그 모습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 옛날 장생포항이 유명했던 이유는 뭘까요? 그래서 또 특히 이 항구가 유명한 게 뭐냐면 동해로 가는 그 전진기지입니다. 옛날에 우리 안용복이라든지 박어둔이라든지 그분들이 울릉도로 갈 때 항상 그 사람들을 모아서 나간 곳이 바로 이 포구거든요. 그때 그분들이 이제 그때 울릉도로 갈 때 그때 그분들이 이제 울산 어부들이 주축이 됐어요. 울산 어부들. 그래서 그 당시에 배를 한 두 척을 보통 가면은 그 자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그거를 이제 그때 전복을 이제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그 울릉도에 그 전복이 많았잖아요. 독도하고 그 전복을 잡으러 간 건데 그게 이제 왜냐하면 경상 좌수영에 병영에서의 공납품입니다. 나라에 그 궁중에 바쳐야 돼요. 그걸 이제 그 울릉도에 많다니까 그걸 잡기 위해서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 간 겁니다. 나갈 때 이제 그때 그분이 이제 그 울릉도는 사실 안용복은 광주안시라 그래요. 울산에 광주안시들이 많이 살거든요. 많이 살고 그다음에 이제 박어둔은 이제 경주박씨인데 그분은 원래 이제 상사에 나와요. 옛날에 그 대면에 살다가 목도로 이사를 가신 분인데 염관입니다. 소금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합쳐가지고 이제 이 바다를 출발해가지고 어부들을 한 20명, 30명 모아가지고 그래서 그분들이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울릉도 동해를 건너가지고 여기 가면 이제 쿠로시오 해류가 있으니까 해류를 타고 울릉도로 바로 한나절 만에 갔어요. 조선시대 울산의 어부들이 울릉도와 독도를 가기 위해서 장생포항을 애용했는데요. 장생포항이 독도의 길목인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생포라는 지명이 참 독특한데요. 그 장생포는 그러면 고래와 연관이 되는 이름인 거예요? 아니, 고래와 연관이 되는 이름 아니고 그 목장성 있잖아요. 돌장성, 북수 이 깎아 세우는 그거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 전국에 장성이라는 지명이 굉장히 많아요. 거제 장성포도 있고, 그다음에 전라도 장흥에 가도 그 장생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네 그 마을 입구에 이제 목장성을 세워놨어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요 입구에 저기 들어오는 저 마을이 큰 마을에 이제 장성마을입니다. 장성마을. 그러니까 장성이 서 있으니까 장성마을이고 그다음 요 안에 그 샘이 하나 있던 마을이 구정마을 거북샘 마을입니다. 그 장생포는 샘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물이 귀한데니까 여기 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보라집이 이제 돌출 지역이니까 물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요 샘마을이 하나 있었고 그 장성마을이 있었고 그게 나중에 이제 합쳐져 가지고 정조 직후에 정조 때 합쳐졌어요. 그 장성마을 구정마을 합쳐가지고 장생포 이렇게 해서 장생포 쭉 내려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 마을 입구에 장성이 서 있어서 장생포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장생포.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길게 산다, 길장자 이제 살 생자를 쓰는데 네. 여기서 한번 오래 사는 거예요. 장생포가. 그게 아니고 장성에서 유래되었다. 장성에서 그게 이제 이 마을의 이제 그 옛날 모습을 알려주는 그 장성 마을이죠. 장생포의 뜻이 장수마을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네요. 장승이 서 있어서 장생포가 됐다는 지명 유래. 참 재밌죠? 이외에도 재밌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장생포를 고래 마을 정도로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 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장생포가 아주 새롭게 다가오네요. 예, 그런데 이 얘기 말고도요. 아, 장생포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예. 이 장생포는 이제 그러니까 이 아주 뭐 옛날에 이제 의항이잖아요. 의항으로도 역할을 많이 하면서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래 군사적으로 이래 외국의 침입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막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었지요. 저 장생포 만호영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옛날에 그 조선 초기에 그 아주 중요한 해군 수군 기지가 여기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얼마뒤 없어졌지만 이제 그 뒤에 이제 경상 좌수영이 들어오려고 그랬어요. 그게 왜냐면 임진왜란 후인데 그때 이제 그 임진왜란 그 직전에 이제 경상 좌수영이 계엄포에서 동네 남촌으로 옮겨갔습니다. 갔는데 거기에 이제 그 수행강이라는 데가 토사가 이래 모래가 막 쌓여가지고 배가 출입을 못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옮길 곳을 찾다가 이제 뭐 기장이나 울산 이래 찾다가 이제 그때 이제 원래 이쪽 이 지역을 여기 장흥부에 들어오려고 그래서 했던 게 이제 왜냐면 여기는 바다에 그 모래 태직이 없잖아요. 네. 천여고 수심이 깊으니까 수심이 너무도 참 좋은 위치인데 딱 한 가지 흠이 뭐냐? 네. 물이 없어요. 물이 없어. 물이 없다고요? 야, 그 수백 명 그 군사들이 이제 먹고 마시고 그것도 뭐 배를 전개하고 네. 뭐 여러 가지 그 목적에 그 셈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 셈이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포기를 했죠. 조선시대는 포기를 했는데 그 뒤에 셈이 많아진 거는 이제 그 외정시대에 일 들어와서 일본인들이 이제 기계 장비를 가지고 그 이제 우물을 9개나 뚫었어요. 그래가지고 물이 이제 풍족해진 거고 그전에는 그런 물이 없는 게 참 흠이었습니다. 네, 군사적 기지로서의 장생포의 면모도 참 궁금한데요. 저희 예. 눈앞에 지금 군함이 있네요. 예, 한번 예. 가서 더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그런데 가보시죠. 예. 네. 장생포를 돌아보다 보니 멋진 군함이 시선을 끕니다. 그런데 바다가 아닌 육상에 군함이 턱하니 정박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이유는 뭘까요? 뒤에 큰 예. 어마어마 큰 배는 도대체 뭔가요? 저게 이제 울산함인데 그 큰 배가 아닙니다. 저 배는 바다에 나가면 제일 작은 배입니다. 말도 안 돼요, 선생님. 예. 왜냐니까 저게 이제 호위함이라는 건데 네. 그 에스코트함이라 그래요. 오. 그래서 저게 뭘 에스코트 하느냐? 구축함을 호위합니다. 구축함. 디스트로이어라 구축함. 그 구축함 또 뭘 호위하느냐? 전함을 호위해요. 항공모함을 호위하는 게 구축함이고 그게 한 8, 9천 톤 좀 되지요. 저거는 이제 한 2천 톤이 안 돼요. 1,90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작은 배지요. 그렇지만 저게 요즘은 또 이래 저 무장을 또 철저하면 저 배가 가장 요긴한 배라고 그래요. 그런데 왜 저 배가 이곳 장생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울산 이름을 딴 울산함이죠. 울산함. 울산함. 그리고 이름을 명명할 때, 네. 이름을 지을 때 네. 울산함이라 한다. 어. 이래가지고 저 배는 막 30수년간 울산함으로 이래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만든 곳도 울산 현대중공업이고 오. 우리나라 최초의 그 이제 호위함이죠. 호위함. 국산 배네요. 예, 그렇죠. 이제 현대중공업에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뭐 그 배라는 게 이게 정교해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이제 만든 배입니다. 수입만 해오다가 국산 기술로 만든 최초의 호위함이라니 신기했는데요. 바다에서 위풍당당했을 모습 상상되시나요? (35년간) 국가를 수호해왔던 울산함이 고향으로 내려왔는데요. 이제는 관광명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여기가 조타실이에요? 진짜 신기하다. 예. 세상에 뭐야? 예. 우와. 바다 앞에 다 보입니다. 여기 나침반도 있고요. 예. 우와. 예. 여기 조종하는 데도 있네요. 그런데. 우와, 신기하다.
와, 선생님 여기서 보니까요. 장생포 앞바다가 이렇게 한눈에 예, 예. 쫙 들어오네요. 예, 아, 그렇네요. 멋지다. 아, 예, 뭐. 네, 이렇게 직접 조타실 안으로 들어오니까 예, 예. 참 신기하고 재밌는데요. 예, 예, 우리 예. 울산의 이름을 딴 울산함이라고 하니까 더 애정이 가네요.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술력에 절로 감탄했는데요. 당시 기술력으로 불가능한 일을 해내다니 대단합니다. 와, 갑판이 공간이 엄청 예, 크네요. 예, 예, 그렇죠. 어머, 선생님 이거 보세요. 이게 한 톤가 봐요. 예, 아, 예, 어마어마한데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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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km를 포탄이 날아간대, 소모. 그렇게나 멀리요? 예, 16km 가는데 12km가 사정거리, 요거리라고. 그 이거는 다치고, 다 다 다치잖아. 여기가 다치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선생님, 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예. 배만 오면요. 그게 예. 생각나. 영화 타이타닉이요. 아, 예, 예. 따라라라. 아, 그렇지, 그렇지. 따라라라라. 아, 그렇지. 장생포에 군함이 있어 놀랐는데요. 6.25 전쟁과 관련한 역사도 있습니다. 네, 이곳 장생포가 6.25 전쟁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다면서요? 예,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 6.25 때 이제 그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유엔군 16개국이 왔지 않습니까? 네. 뭐 또 이래 그 돈 의료 지원단도 왔는데 그 배들이 이제 들어온 곳이 주로 이제 부산항하고 네. 요 장생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부산항에는 이제 그래 그 당시에 군사가 많이 내렸어요. 네, 워낙에 군인들이. 큰 곳이고요. 네. 그렇지. 배로 이제 군사 내리면 이제 그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산 그 부대에 가서 환영 행사를 했어요. 네. 뭐 친한 장병 여러분 고맙습니다. 인사를 했는데 그럼 물자는 어떻게 왔냐? 물자가 온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아. 왜 그러냐니까 당시에 이제 그 탱크라든지 뭐 그 당시 여러 트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수백 대씩 막 내렸거든요. 그리고 뭐 온갖 게 이제 뭐 군수 물자, 식품이라든지 뭐 온갖 건축 자재 이런 거 뭐 철조망 이런 거 엄청 들어가잖아요. 또 탄약이라든지 뭐 이런 게 전부 다 여기서 다 하역이 다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저기 저 보이는 저기 장생포 역이라고 옛날 철도 역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요? 있었고 오. 그다음에 이쪽에 가면 이제 그 울산 항역이라고 있어요. 네. 그 전에 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역들이 이제 그 당시에 울산역을 거쳐 가지고 이제 전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니까 이 아주 진짜 그 수송하기 너무 좋아요. 정말 요충지였나 보네요. 그렇죠. 그 뭐 이러면 내리가 하역을 잘해야 전쟁에 이깁니다. 네. 그 지원이 잘 돼야.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아주 그 6.25 전쟁 승리에 많이 기여를 했기 때문에 여기 항상 미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켰고. 뭐 그런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6.25 전쟁의 승리에 그 도와준 장생포 그 항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장생포가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장생포 없었으면 이제 물자 하역이 뭐 크게 줄었죠. 뭐 절반 이하로 줄었겠죠. 뭐 부산에도 항이 있었지만 그거는 좀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이 바다를 뭐 이래 참 지켜야 되는 그 중에 이제 외적부터 지켜야 되고 또 우리가 또 여러 주변에 사발 여러 이제 그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애국심으로 이 바다를 지킨 이 함정 네. 또 이 바다 장생포 나라를 지킨 장생포입니다. 장생포 하면 고래를 잡았던 마을로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조선시대 때는 독도로 가는 길목이었고 6.25 전쟁 때는 나라를 지켰던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장생포에 예. 대해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많은데요. 예, 예. 이곳 장생포는 우리 울산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일까요? 아, 그렇죠. 울산에 뭐 아주 큰 의미가 있죠. 뭐 우리가 이래 이 바다가 참 우리의 바다고 우리의 포구지만은 항구지만 우리가 외세에 의해서 우리가 이래 휘둘린 막 그런 지나온 막 세기라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미래는 우리의 바다로 우리의 항구로서 또 우리의 또 우리 자연으로서 이 장생포를 잘 가꾸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향토사학자 이양훈 선생님과 함께 장생포를 쭉 돌아본 하루였는데요. 이 고래마을 정도로만 알고 있던 장생포가 역사적으로 중요한 군사적 기지였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주말 가을 바다를 만끽하고 싶으시다면 이곳 장생포로 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